매달 월급을 받는데 왜 통장은 항상 그대로일까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2년 차인 29세 직장인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세후 월급은 280만 원입니다. 월세를 내고 교통비를 쓰고 식비와 통신비를 처리하고 나면 통장에 남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적금을 넣어보려 했지만 경조사 하나에 흔들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 해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넣은 돈을 정부가 추가로 얹어주고 이자까지 붙고 세금도 없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편성해서라도 다 처리하자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뉴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청년 미래 적금. 이것이 단순한 적금 상품 하나의 출시 소식인지 아니면 지금 한국 사회가 청년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인지 오늘 그 맥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적금 상품 하나가 아니라 대통령이 예산까지 직접 언급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숫자보다 더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먼저 상품 내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청년 미래 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을 나이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만 35세인 청년이 2년간 군 복무를 마쳤다면 만 33세로 간주해 심사하는 방식입니다.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3년입니다. 4대 보험이 없는 프리랜서도 아르바이트 형태의 근로자도 직전 연도, 국세청 개인소득이 확인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청년 정책 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추가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3년을 납입하면 원금은 1,800만 원입니다. 우대형 가입자 기준으로 정부 기여금이 216만 원 추가됩니다. 여기에 금리 8% 기준 이자 239만 원이 더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달리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 19.4% 수준의 적금 효과와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은행 금리가 연 19%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모두 합쳐 계산한 체감 효과입니다. 일반형 기준으로는 최대 연 13.2%에서 14.4% 수준이며 우대형은 최대 18.2%에서 19.4% 수준입니다. 우대형은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신청자가 우대형인지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요건을 확인한 뒤 결정됩니다. 가입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첫 오영업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오부제로 운영되고 이후 오영업일은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 취급 기간에 앱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이후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는 허용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입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예산상 지원 가능한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많이 신청할수록 소득이 낮은 사람이 우선순위를 갖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에게 기회를 더 주겠다는 설계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적금으로 종잣돈을 만들고 그 돈으로 전세를 마련하고 조금씩 자산을 늘려가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공식은 많은 부분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집값은 높아졌고 생활비 부담은 커졌으며 청년층이 처음 자산을 만드는 시작점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50대 직장인 박 씨는 최근 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아빠는 첫 월급 받았을 때 얼마 만에 1,000만 원 모았어요 라고 물으니 1년 조금 넘게 걸렸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지금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세대 차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산 가격과 생활비 구조 자체가 달라진 영향이 큽니다. 청년희망 적금, 청년도약계좌에 이어 청년미래적금까지 정부가 연속으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상품을 내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청년의 통장에 직접 돈을 얹어주는 구조로 정책 설계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 청년미래적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장면은 상품 내용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3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청년미래적금 신청이 시작됐다며 직접 언급했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금융위원장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가입 요건과 예산 상황을 상세히 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2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기준에 해당이 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 처리해 준다로 정리하자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정책 홍보 지시가 아닙니다. 예산 편성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수단까지 직접 언급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청년 자산 형성 문제를 더 이상 복지 차원의 보조 정책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경제 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신호입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려면 한국 사회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후 문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그 이전 단계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청년층이 자산을 만들지 못하면 결혼과 출산이 줄어들고 주택 수요가 위축되며 소비 활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내수가 흔들리고 세수가 줄어들며 국민연금 납부자 기반도 약해집니다. 결국 청년이 자산을 못 모으는 문제는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40대, 50대 부모 세대의 노후와도 연결됩니다. 국가 경제 전반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적금 상품 출시 소식에 예산 편성까지 직접 언급한 것은 이 문제를 국가 경제의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각은 엇갈립니다. 그래도 기회를 주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근본적인 소득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둘 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각입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을 경제 정책의 중심에 올려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뉴스의 진짜 의미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예산까지 직접 언급한 것은 이 문제를 더 이상 선택사항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숫자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상품보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적금 상품 하나의 출시 소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청년의 미래, 자산 형성을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흐름의 일부입니다. 40대, 50대 시청자 입장에서 이 뉴스가 의미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자녀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에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청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회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꺼내게 만드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가장 빨리 모은 첫 목돈이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 가장 잘한 금융 습관 하나와 가장 후회되는 선택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이 지금 청년 세대에게는 생각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어떤 사람이 어떤 조건에서 실제로 더 유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